정적, 도적, 정적. 경찰의 추가 증거는 무엇이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제 마침 국회에서 행안위가 열렸습니다. 윤익은 경찰의 수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당연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바뀐 것을 두고 맹공세를 퍼붓습니다. 그에 대한 경찰의 수장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추가 증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성남FC 광고비 관련해서 검찰이 송치를 했는데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네. 뭐가 달라진 거죠? 보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까? 3년 3개월 동안 탈탈 털어가지고 아무런 정황상의 다른 게 없는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관련 법리 또는 판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저는 청장님은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정치 보복이에요.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입니까? 2018년에 고발된 사건이 4년 만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사했으니까 면죄부를 주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안 수사 과정에서 번복되는 진술에 따라 가지고 그 객관적인 증거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일치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여야 모두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한번 무혐의 냈던 결론을 정권 바뀌었다고 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냐. 이거 전형적인 보복 수사 아니냐라고 경찰을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 봐주게 하다가 이렇게 뒤늦게 검찰에 송치하는 법이 어딨냐. 정권 눈치 보느라 부실 수사했던 것, 봐주기 수사했던 것 아니냐라는 질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 여야 두 분 의원들께 간단히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님, 네. 어제도 이 이슈 나왔었는데 그 정권 바뀌니까 검찰에 송치한 거 아니냐. 민주당의 질문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아니다. 새 증거가 나왔다. 저번 수사에서는 압수수색도 안 이루어졌다. 소환 조사도 없었다. 새 증거와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이리 가면 호랑이 저리 가면 늑대 이런 상황으로 지금 경찰이 몰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리 가면 호랑이 저리 가면 늑대. 예, 그러니까 앞서 지금 이해식 의원 질의에 답을 하면서 경찰 쪽에서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그러는데요. 그 증거가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만들어진 증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는 뭐 그런 증거를 왜 못 찾았는지. 그 전에는 왜 못 찾았냐. 예. 그리고 이리 가면 이제 부실 수사 논란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좀 황당한 거죠. 이게 뭐 갑자기 드러난 사건도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논란이었고 상당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미뤄 짐작되는데 그런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려놓고 아이고야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새로운 증거 유레카 발견됐다 이러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유레카? 예. 해경은 말이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정권 바뀌니까 자기들이 내놨던 것과 또 이전에는 월북이라고 그랬다가 그 뒤에는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정권 바뀐 뒤에 달라진 입장을 내놓을 때 네네. 사표도 같이 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경찰은 잘했다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난감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이리 가도 욕먹고 저리 가도 욕먹어야 될 상황인데 경찰로서는 저런 태도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못 찾았던 증거가 갑자기 유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권 바뀐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보복 수사 아니냐, 정치 보복을 위한 기획 수사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경찰이 발견했다는 증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압수수색도 없었고 이번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두산 부지의 용도 변경을 성남시가 해주는 대가로 두산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주고받은
이 공문 내용에는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서로 양측이 논의했던 증거를 경찰이 발견했다, 확보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두 가지 수사 결과를 내놨었잖아요. 먼저 번 수사는 무혐의, 이번 수사는 검찰 송치. 그럼 두 수사 결과 중에서 박용진 의원님은 전의 수사 결과를 믿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일에 예. 경찰 당국이 이번 수사가 더 잘된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사표 내고 시작하시라고요. 사표. 일단 사표. 해경처럼 사표를 내고 우리가 그때 참 부실했어요. 사표 종용. 그렇게 예. 해야 앞뒤 말이 되고 네. 자기 스스로가 이 궁색한 지경을 벗어나지. 예. 정권 바뀌기 전에는 불송치 결정. 정권 바뀌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송치 예. 결정. 이러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일단 다 못 믿겠다, 경찰 수사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지금 다 못 믿겠다 나서고 있고 경찰 입장에선 증거가 나왔다. 사실 윤희근 청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수사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냐라는 심정일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경찰 수사가 이 봐주기 수사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계실 당연히 겁니다. 봐주기 수사다. 예. 왜냐하면 그 박용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댈 사람이 있죠. 예.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경찰의 그 관련자들 수사를 책임졌던 사람들은 네네. 봐주기 수사한 걸로 책임을 져야죠. 네. 사실 이번에 그 발견된 공문이나 이런 거는 조금만 수사를 하면은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 발견 못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압수수색 한 번만 했으면 발견될 압수수색 수 한 있는 번만 거다. 했으면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일부 공식적으로 왔던 공문과 그리고 두산에서 내부적으로 회의했던 문건이었기 때문에 이지 에비던스.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70억짜리 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6천억을 넘게 만들어주고 대신 성남FC에 40억이라고 하는 후원금을 받고 그중에 몇억 원은 수수료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고 이런 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도 변경이 없었으면 성남FC에 대한 후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3자 뇌물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그 경찰 관계, 수사 관계자들이 예. 얼마나 부실하게 수사를 했는지를 그냥 명백히 알 수 있는 네. 너무너무 쉬운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너무 이렇게 막 예. 뭐 이렇게 의혹 규명에 대해서 너무 반론 제기하고 이러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민주당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 수사 책임자들 지금 당장이라도 이실직고하고 예. 사표들 내시고 그리고 양심 선언하시고 수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이끌어가지고 이제 잘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이재명 그 대표의 그 뭐 명확한 관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레 지금 이거는 정적 제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시장이 그 이재명 대표였는데 예. 시장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예. 그런 추측을 가지고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예.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야를 대표해서 나온 두 명의 의원님이 모두 다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방향은 정말 다르죠. 자, 그럼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 지금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니까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정권에 따라서 싹 이리 놓았다가 싹 그런 집도 아닙니까? 지금 두 분 다 그런 지적이잖아요.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샥 박성배 강력계 형사는 안 그랬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검사가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을 때는 검사가 수사 지휘를 내려보내면 경찰은 되도록이면 수사의 주체인 검사의 의사에 따라서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그랬군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검사는 경찰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죠. 현재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네.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 경찰은 결론을 바꾸기도 하고 종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성남FC 사건 중에서는 두산건설 부분만 그 결론을 바꾸고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무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울러 추가 수사를 진행해봤지만 예. 이 대표 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발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재차 검토를 했고 일부 결론만 바꾸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군요. 다 바꾼 게 아니다. 다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었다고 경찰이 바꾼 게 아니다. 6개 중에서 5개는 예. 그대로 유지하고 1개만 바꾼 셈이 그렇군요.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고 그리고 이 사안은
이 단순 수뢰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성립한 사안입니다. 예.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성립하면 자연스럽게 수뢰의 부정처살죄, 즉 뇌물을 받고 용도를 변경해 준 범죄까지 동시에 성립하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단순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제공죄는 그 요건상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탁이 있었는가? 부정한 청탁. 예. 즉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직접 받거나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점, 이 점까지는 그 요건이 동일하지만 단순 수뢰와 다르게 제3자 뇌물 제공죄는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판례가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금품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하는 측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공무원 측 양 당사자가 모두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금품을 제공하는 측에서 막연히 금품을 제공하면 잘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에 금품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모를 있거든요. 해야 된다. 사전에 충분한 공모가 있어야 예. 된다는 겁니다. 이 경찰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산건설과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합의할 당시부터 광고 후원금 관련 논의를 하였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논의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것인가, 즉 양측이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두산건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돈을 제공했던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 점을 두고 법리적인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 경찰 출신 또 박선배 변호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